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그저께 이 8월 4일 공급 대책에 관련해서 정책 풀이를 했는데, 오늘 원래는 2부로 이 해당 공급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늘 주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 전세가 급등에 이어서 월세 폭등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공급 대책 지역의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뒤로 미루는 겁니다. 사실상 뇌피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빨리 분석해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지금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는 문제, 전세든 월세든 뭐 매매변 간에 이게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전세가 급등,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제 막 시작된 월세 심상치 않은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당연한 부분이겠죠.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해당 지역에서 꼭 살아야 하는 분들은 이 높게 오른 그 임차 금액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만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이 가격이 크게 증가한 지역들,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반전세 물건을 찾아서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전세 물량 감소와 수요자의 그 이동, 전환이 벌어지게 되면서 반전세 물량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월세로 넘어가는 수요 전환 과정에서 월세마저도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임차로 살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자, 4년 살기 좀 뭐합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자, 구하기도 힘들고, 자,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말했지만 매매나 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해줄 것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하고 늘려가는 게 중요할 것이고, 사실 신도시로 이 거론되는 지역들의 임대주택을 크게 공급을 늘려주게 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가 되겠죠. 그리고 임대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매매 시장을 억압하고 임대 시장 그 괴리까지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급 부족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은 뭘까? 일단은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실 거래 제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집을 사야 하는 수요, 살 수 있는 수요도 못 사게 지금 막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이 지금 이제 부족해지죠.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량들 또한 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중에 풀리는 물량은 적은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지금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45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2045년에 810만 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당장에 이렇게 공급이 없는 상황에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는 항상 대기하고 있고, 자, 임대 3법 도입으로 인해서 거주 비용이
지금 눈앞에 오르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급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가 전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주거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먹고 자는데 돈을 쓰면은 돈이 없는, 심각하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세 물량 감소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해당 자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파트 실거래에 참고를 한 겁니다. 자, 거래에 현재 나와 있는 건수를 집계해 가지고 이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7월 10일 710 대책 이후 감소 폭을 나타낸 거거든요. 자,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가장 감소폭이 큰 데가 이제 중랑구죠. 마이너스 51%, 710 대책 이후에 절반이 감소한 겁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모두 30%의 근접한. 이게 뭐 1년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직전 710 대책입니다.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물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25개구를 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당 이 어플리케이션 켜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두 개구, 그러니까 용산하고 광진구를 빼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번에 봤던 자료보다 감소폭이 거의 10% 이상씩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용인, 처인구, 수지, 그리고 경기 오산, 경기 부천, 의왕까지 이 마이너스 35% 이상 710 이후에 전세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연수구를 제외하고 모두 이 감소세고, 저번에는 인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더 크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전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뿐만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월세 물량도 지금 감소세에 있습니다. 자, 서울 볼게요. 서울은 이제 중랑구가 아니라 은평구가 1위죠. 은평구, 양천구, 그리고 강서구, 중랑구. 자, 비슷한데 순위가 좀 바뀌어 있고요. 광진구 전세 물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광진구인데, 반대로 광진구의 월세 물량이 감소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월세 물량 많이 줄어들고 있다. 아까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과는 좀 다르죠. 양상이 다르죠. 자, 경기 같은 경우에 과천, 그리고 수원의 권선, 그리고 경기 광명, 경기 광주, 고양시 일산 서구, 뭐 이런 쪽의 월세 물량이 순위권에서 감소되는 폭이 크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서구, 그리고 미추홀, 중구, 남동구, 계양구가 또 감소세에 있습니다. 뭐 인천은 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전세 월세 인천도 지금 감소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갑자기 막 죽어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결국엔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뭐 제도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거래 물량이 줄어든다? 가격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이 혼잡하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 내놓은 카드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폭등하는 이 현상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가 폭등한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는 것을 내놓았거든요, 카드로.
자, 전세 물량 급감하자 이제 임대인이 전세에서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죠. 이걸 바꾸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반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바꿀 때 바꿀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차임을 줄이는 거죠. 자,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 전환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3.5%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죠. 그러니까 4%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겠다. 이게 2%가 될지 2.9%가 될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낮추고 이것을 강제화하는 규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명분은 금리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전환율도 낮아져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지금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전세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 논리상 이게 맞습니까?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지금 가치를 가지고 금리를 논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이걸 2%대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정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를 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마저도 뭐 받으려고 하는 뭐 임대인도 있겠지만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신규로 임대 시장에 나올 물량이 늘어나긴 어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다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민간 임대가 아닌 공공 임대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포지션이나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들이 공공주택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원인처는 아무 곳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다 같이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발전이 없는 거죠. 좋은 주택도 나오지 않고, 주택을 더 사지도 않고, 한 군데 눌러 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발전이 있겠습니까, 도시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뭐 사고 싶은 욕구도 없는 거고.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런 욕구와 열망에 의해서 이 노동소득을 올리고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옷으로, 좋은 먹거리, 좋은 집,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전을 해오는 건데, 그것을 싹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 주거비가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야말로 폭등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모 의원이 말했듯이 임차인이 영원히 살 수 있게끔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뭐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유재산권이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 권한으로 모두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는 진즉에 뽑으려면 뽑았겠죠. 근데 안 뽑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지금 국민의 뭐 절반 정도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난리가 나겠죠. 네. 자,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기준 플러스 3.5%, 4% 요거를 2%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가령 1억입니다. 보증금 1억을 그냥 월세로 바꾼다. 그러면은 한 달에 16만 원입니다. 와, 1억에 16만 원. 제가 빌리고 싶습니다.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요. 지금 주담대 퍼센테이지 보면은 뭐 2% 중후반 정도인데 그보다 낮습니다. 자, 경제 논리에 전혀 맞지 않죠. 자유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 뭐 영원히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상한선을 또 정해놓고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제도도 필요 없다. 결국 수요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막아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매매 시장을 막을 때 여러분들 22번째 정책까지 나오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책을 펴도 이 수요가 더 많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구조를 만든 것은 양도세 중과 제도라고 또 말씀드렸고, 임대사업자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물량을 아주 급감을 만들면서 폭등을 했죠. 2018년 하반기에. 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 어떠한 것들도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죠. 자, 그냥 전세에서 월세 반전세로 전환하지 않고 임차가 정상적으로 종료한 뒤에 아니면 뭐 존속, 비속 거주한 후에 아니면 본인이 산 후에 다시 월세 놓으면 그만입니다. 예. 자본이 그 정도 있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동안 이 많은 분들에게, 무주택자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했던 민간 임대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은퇴하신 분들 세금 많이 올랐죠? 세금 오르고 이렇게 월세까지 많이 받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조금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세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게 받아라. 예. 주담대 금리보다도 낮게 받아라. 이렇게 되면은 세금 내고 뭐 복비 내고 뭐하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주택을 사겠습니까? 다른 수요자들이.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공공주택이 그만큼 또 많아져야 될 텐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민간 임대 주택이 줄어드는 정책을 또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장은 통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세금 더 많이 내. 그래, 월세 조금만 받아. 그래, 계약 갱신하게 내가 원하면 4년 살게 해줘. 이게 지금 당장은 되게 통쾌해 보이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처럼 보일 겁니다. 다만 길게도 아니고 5년 정도만 내다보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무주택자분도 계실 것이고 임차인 분들 계실 겁니다. 프레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주, 그러니까 임대인을 정말 나쁘게 생각하시고 정부가 더 강하게 이들을 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어떠한 제도를 쓰고 대책을 써도 임대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라면 절대 임대료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수를 써서도 말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정말 더 큰 서름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임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너무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못된 임대인들도 많죠. 못된 임대인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광의로 보시고 나이 들고 정말 은퇴해서 주변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은퇴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할 때 다른 거 모르고 그냥 뭐 작은 주택들 몇 개 사서 월세 받고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싸잡아서 못된 임대인 취급을 하고 임대료를 알아서 정부에서 제어하고 밑으로 낮게 뭐 2%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낮추고 세금은 더 증가시켜서 정말 지금 생활하기 힘들어지게끔 만들어지니까 하향평준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못된 임차인들은 죄를 받아야죠. 네, 아무튼 간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너무 그쪽으로 편중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악의는 없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책이 하루가 멀다 않고 이것저것 논의되고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설마 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가 되니까
이런 내용을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내용을.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압박이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도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